4월 27일 월요일 주식시장 기록. 코스피 6,600 돌파. 개인은 팔고 외국인 기관은 샀다. 시장은 반도체와 수급을 선택했다. 프로파일 인사이트 2026 4/27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시장은 고점 부담을 알고 있었지만 그 부담보다 외국인 기관 수급과 반도체 실적 기대를 더 강하게 선택했다. 오늘 코스피는 6,615.03 2.15%로 마감했고 코스닥도 1,226.18 1.86% 상승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 6,600선을 돌파했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도 6,000조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개인이 2.5조 원을 팔았는데도 외국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내며 시장을 더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여기에 SK하이닉스는 130만 원을 넘기며 반도체 강세를 이어갔지만 동시에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나오며 고점 논쟁도 시작됐다. 즉 오늘 시장은 단순한 불장이 아니라 고점 논쟁 속에서도 수급이 더 강했던 하루였다. 1. 글로벌 시장은 기술주와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였다. 해외 시장 흐름은 명확했다. 다우 -0.16%, 나스닥 1.63%, S&P 500 0.80%, 니케이 1.38%, 상해 0.16%, 필라델피아 반도체 4.32%. 다우는 약했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강했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넘게 상승했다. 이는 시장이 경기 전체보다 AI와 반도체 중심의 성장축을 다시 강하게 사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시장도 이 흐름을 이어받았다. 코스피는 6,615.03, 코스닥은 1,226.18로 마감했다. 다만 한국 시장은 단순히 미국 기술주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반도체에서 로봇, 바이오, 전력기기, AI 하드웨어까지 돈이 퍼졌다. 즉 오늘은 해외 반도체 강세가 한국 시장에서 더 넓은 순환매로 번진 날이었다. 2. 오늘 시장의 본질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였다. 오늘 코스피 수급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 2.5조 원 순매도, 외국인 1.1조 원 순매수, 기관 1.3조 원 순매수, 개인은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다. 보통 이 정도 매도가 나오면 지수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코스피는 오히려 2% 넘게 올랐다. 이 말은 분명하다. 오늘 시장의 주도권은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에게 있었다. 개인은 많이 올랐다고 판단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아직 구조가 살아있다고 판단했다. 강한 시장은 개인이 많이 사서 올라가는 시장보다 개인이 팔아도 큰 자금이 받아내며 올라가는 시장이 더 오래가는 경우가 많다. 오늘이 바로 그런 장이었다. 3.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의 본체였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기가 들어왔다. 기관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를 샀다. 즉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강하게 본 축은 여전히 반도체였다. SK하이닉스는 장중 130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올해 초 67만 원대였던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변화도 있었다.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쓰는 동시에 일부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낮췄다. 이유는 하반기 모멘텀 둔화 가능성, 빅테크 설비 투자 속도 둔화, HBM사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부담이었다. 즉 오늘 시장은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 좋은 건 맞다. 그런데 지금 가격에서도 더 살 만큼 좋은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 초반 상승장은 좋다만으로 오른다. 하지만 중반부터는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느냐를 따진다. 오늘 반도체는 바로 그 단계로 들어갔다. 4. 반도체 경고에도 시장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늘 하이닉스의 경고 리포트가 나왔지만 시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계속 샀다. 이건 단순 강세가 아니다. 악재를 이긴 강세다. 시장이 약했다면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 하나만으로도 반도체 전체가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하이닉스의 고점 논쟁이 붙었지만 한미반도체가 강하게 올라왔고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에 힘을 받았다. 삼성전기도 AI 하드웨어 라인으로 묶이며 매수세가 들어왔다. 즉 시장은 하이닉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AI 인프라 전체 밸류체인을 보기 시작했다. 반도체 본체가 부담스러워지면 돈은 장비, 기판, 전력, 로봇, AI 하드웨어 쪽으로 이동한다. 오늘 시장은 그 흐름을 보여줬다. 5. 신고가 종목은 시장의 확산 방향을 보여줬다. 오늘 신고가 종목은 시장이 어디로 넓어지는지 알려줬다. 지능기업, 포스코스틸, 한미반도체, 효성, 명신산업, TMC, 서울바이오시스, 소닉스, 동아엘텍, 재룡산업 이 종목들을 묶어서 보면 세 가지 흐름이 보인다. 첫째, 반도체 장비 소재 확산이다. 한미반도체와 TMC는 HBM과 AI 서버 투자에 필요한 주변 밸류체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전력기기 인프라 확산이다. 효성과 재룡산업은 AI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와 연결된다. AI가 커질수록 전력 인프라는 필수다. 셋째, 제조업과 산업재 재평가다. 명신산업 등 일부 제조업 종목은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는 산업재 쪽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오늘 신고가의 의미는 단순하다. 반도체가 만든 유동성이 다른 업종으로 퍼지고 있다. 한 업종만 오르는 장보다 여러 업종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장이 더 건강하다. 6. 코스닥은 로봇과 바이오가 받쳤다. 오늘 코스닥도 강했다. 코스닥은 1226.18, 1.86% 상승했다. 수급은 개인 650억 순매수, 외국인 1200억 순매도, 기관 900억 순매수였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리 외국인이 팔았지만
개인과 기관이 지수를 받쳤다. 종목을 보면 더 중요하다. 외국인 순매수에는 로보티즈, 알지노믹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들어왔다. 기관 순매수에는 파두, 보로노이, 올릭스, 리가캠이 들어왔다. 이 조합은 로봇, 바이오, AI 하드웨어를 의미한다. 코스피에서 반도체가 본체라면 코스닥에서는 로봇 바이오 AI 하드웨어가 다음 기대축으로 움직였다. 7. 강한 장일수록 양극화는 심해진다. 오늘 모든 종목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리노공업은 최대 주주의 대규모 지분 매각 이슈로 약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에도 이름이 보였다. 또 액면 병합 뉴스도 중요했다. 동전주 퇴출 기준을 피하기 위해 액면 병합에 나선 기업들이 크게 늘었고 이 중 상당수는 영업손실 상태였다. 이건 지금 시장이 아무 종목이나 올려주는 장이 아니라는 뜻이다. 좋은 기업은 더 강하게 오르고 약한 기업은 더 빠르게 버려지는 장이다. 강한 장일수록 시장은 더 냉정해진다. 실적, 수급, 성장성이 있는 종목은 신고가를 만들고 부실하거나 개별 악재가 있는 종목은 바로 밀린다. 오늘 시장은 이 양극화를 분명히 보여줬다. 8. 환율 하락과 자금 유입도 시장을 도왔다. 오늘 환율은 1471원으로 하락했다. 환율 하락은 외국인 수급에 중요하다. 원화가 안정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다시 사기 좋아진다. 여기에 해외 주식 투자금이 국내로 돌아오는 RIA 자금 유입도 의미가 있다. 해외 자금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고 있고 그 핵심 재투자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점은 중요하다. 즉 지금 시장은 기존 자금만 도는 장이 아니라 해외에 있던 돈까지 국내 반도체와 대형주로 돌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코스피가 고점 부담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9. 오늘의 인사이트 1.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의 본체지만 이제부터는 고점 논쟁을 견뎌야 한다.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썼지만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도 나왔다. 이제 반도체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지속성과 수급으로 증명해야 하는 구간에 들어갔다. 오늘의 인사이트 2. 개인은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샀다. 개인 2.5조 매도에도 코스피가 2.15% 오른 것은 시장 내부 체력이 매우 강하다는 뜻이다. 오늘의 인사이트 3. 시장은 반도체에서 멈추지 않고 AI 장비, 로봇, 바이오, 전력기기로 넓어지고 있다. 한미 반도체,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파두, 보로노이, 올릭스, 리가캠, 효성, 재룡산업의 움직임은 시장이 다음 성장축을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오늘의 인사이트 4. 강한 장일수록 종목 선택은 더 중요해진다. 리노공업의 지분 매각, 악재, 액면 병합, 기업 증가, 동전주 퇴출 이슈는 시장이 실적 없는 종목을 더 냉정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 내일 시황 예측의 핵심 전제. 내일은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점 부담을 이기고 다시 시장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오늘 확인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수급이 이어지느냐가 핵심이다. 오늘 개인은 코스피에서 2.5조 원을 팔았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약 2.4조 원을 사며 그 물량을 받아냈다. 그래서 내일은 개인 매도보다 큰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지를 봐야 한다.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반도체가 다시 시장의 본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를 동시에 샀다. 여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32% 급등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고점 논쟁이 시작된 만큼 내일은 상승보다 하단을 지키는 힘이 더 중요하다. 둘째, 순환매가 계속 살아있는지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만 강했던 장이 아니다. 로봇, 바이오, 전력기기, AI 하드웨어까지 돈이 퍼졌다. 내일 반도체가 쉬더라도 이 업종들이 살아있으면 시장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셋째, 개인의 매도가 단순 차익 실현으로 끝날지 시장 불신으로 바뀔지다. 개인이 팔아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받아내면 6,600은 고점이 아니라 새 기준선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외국인 기관 매수가 약해지면 오늘의 개인 매도는 단기 고점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시나리오, 가장 유력한 기본 시나리오, 반도체는 흔들려도 시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내일도 초반에는 고점 부담이 나올 수 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130만 원 돌파 이후 긍정 리포트와 경고 리포트가 동시에 나온 상태다. 이런 구간에서는 장 초반 흔들림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반도체가 흔들릴 때 시장이 무너지느냐가 아니다. 무슨 업종이 대신 받아주느냐다. 오늘 이미 힌트는 나왔다. 한미 반도체는 강한 신고가 흐름을 보였고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 파두는 기관 매수가 들어왔고 보로노이 올릭스 리가캠은 바이오 순환매를 보여줬다. 효성 재룡산업은 전력과 기계 확산 흐름에 있었다. 즉 내일은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쉬어도 AI 장비, 로봇, 바이오, 전력기기, 일부 소재주가 번갈아 시장을 바칠 가능성이 높다. 시나리오, 가장 강한 상방 시나리오, 외국인 기관이 다시 반도체를 사면 6,600은 고점이 아니라 기준선이 된다. 이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조건은 분명하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계속 사야 하고 기관이 반도체와 AI 장비주를 밀어야 하며 환율이 1,470원대에서 안정돼야 한다. 오늘 환율은 1,471원으로 하락했다. 환율 안정은 외국인 매수에 우호적이다. 여기에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했고 국내에서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삼성전기를 샀다. 내일도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6,600은 고점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다시 붙은 새로운 기준선이다. 이 경우 코스피는 6,650만 6,700선 돌파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시나리오, 경계해야 할 조정 시나리오, 좋은 뉴스가 더 이상 못 올리는 순간
단기 과열 해소가 나온다. 오늘 시장은 강했다. 하지만 강한 시장일수록 좋은 뉴스가 이미 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봐야 한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미 올해 2배 가까이 올랐고 130만 원을 넘기자마자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나왔다. 이건 시장이 약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무조건 추격하는 구간은 아니라는 신호다. 내일 경계할 포인트는 2가지다. 첫째, 반도체가 좋은 뉴스에도 더 오르지 못하는 경우다. 이 경우 시장은 선반영을 의식하며 차익 실현에 들어갈 수 있다. 둘째,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의 매수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다. 오늘 개인 매도 2.5조 원을 받아낸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이들이 멈추면 단기적으로 수급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구조에서는 시장 전체 붕괴보다는 주도주 차익 실현 순환매 이동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시나리오, 오늘 데이터를 압축한 핵심 시나리오. 반도체의 시간은 계속되지만 돈은 이미 다음 칸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줄이면 이 문장이다. 시장 전체 논리는 여전히 반도체지만 실제 돈은 반도체 주변부와 다음 성장축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는 코스피 전체 이익 추정치를 끌어올리는 본체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동시에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다음은 한미 반도체 같은 장비주인가? 다음은 파두 같은 AI 하드웨어인가?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가 확산축인가? 보론 오이올릭스 리가캠 같은 바이오가 코스닥을 끌고 갈 수 있나? 효성 재롱 산업 같은 전력 기계주가 AI 전력 수요와 연결될 수 있나? 즉 내일은 단순히 하이닉스가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니다. 반도체가 여전히 본체인지 확인하는 날이면서 다음 주도군 후보들이 살아남는지 확인하는 날이다. 내일 체크포인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다시 들어오는가? 한미 반도체가 신고가 이후에도 버티는가?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파드 같은 성장주 수급이 이어지는가? 환율이 1470원대에서 안정되는가? 개인 매도가 외국인 기관 매수로 계속 흡수되는가? 내일의 결론, 내일 시장은 반도체가 고점 부담을 이기고 다시 중심을 잡을지 아니면 반도체가 쉬는 동안 AI 장비 로봇 바이오 전력기기 쪽으로 돈이 더 넓게 퍼질지를 확인하는 날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반도체는 흔들려도 시장 전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순환매가 시장을 받치는 흐름이다. 가장 강한 상방은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를 동시에 사면서 6,600을 새로운 기준선으로 만드는 경우다. 가장 경계할 건 좋은 뉴스가 더 이상 주가를 못 올리는 순간 나오는 단기 차익 실현이다. 하지만 오늘까지의 흐름을 보면 시장은 아직 무너질 이유보다 넓어질 이유가 더 많다. 오늘의 한 문장, 오늘 시장은 고점 경고가 나왔는데도 무너지지 않았고 개인이 판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며 코스피 6,600을 새로운 기준선 후보로 만든 하루였다.